국내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럼요. 제가 제목 이렇게 달았습니다. 커피 장사. 네. 이재명의 커피 장사는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렇죠. 커피를 팔아서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이재명.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커피 장사 완전 망했다. 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뭔 얘기냐고요? 커피 얘기입니다. 웬 커피? 바로 지난번 대선 때 마치 준비된 양 네. 갑작스럽게 윤석열 후보에게 네. 그 커피 타주셨죠? 그렇죠. 하고 네. 공격을 했었죠. 바로 그 커피가 지금 재판정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11월 5일자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동 재판 등 4개 재판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렇죠. 물론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피고인은 아닙니다만 이재명이 피고인인 것과 다름없는 재판, 즉 김만배와 신앙님이 혐의는 이겁니다. 윤 네.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지만 그렇죠. 그 초점은 뭐냐면은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여론을 조작하고 인터뷰를 조작하고 네. 언론을 조작을 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완전히 그렇죠. 조작한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증인이 나섰습니다. 조우형 기억하시죠? 부산저축은행 그렇죠. 네. 당시에 그 회장의 조카라는 그렇죠. 조우형이 네. 증인으로 나서서 바로 이 증인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커피를 저한테 타준 사람은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 수사를 무마했다. 아하.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장동의 이 범죄의 뿌리는 윤석열이다. 네네. 이거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갑자기 이완용이 안중근을 매국노다, 나라 팔아먹은 놈은 안중근이다. 네네. 라고 이완용이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네. 라고 윤석열 그때 당시 대선 후보가 공개 반박했을 정도로 굉장히 황당한 주장이었는데요. 네. 이제 핵심 바로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 바로 김만배하고 신앙님 이 인터뷰예요. 네네. 이 신앙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마 이종근 진행자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럼요. 너무 잘 알죠. 같은 언론계 선배라는 사람 같은 부끄럽습니다. 예. 저도 언론계 선배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이분이 하신 행동을 보면은 네. 정말 이분이 어떻게 언론계의 선배 기자였을까 하는 그러게요. 생각마저 들 정도인데요. 예. 우선 그 허위 인터뷰가 2021년 9월 15일 그러니까 이제 2022년 3월 대선인데 네. 6개월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가 나온 거예요. 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이제 신앙님하고 인터뷰하는데 이 김만배가 신앙님한테 네. 야, 윤석열은 박영수가 데리고 있던 애지. 네. 윤석열이 그 누구냐 우리 조우영 씨한테 야, 네가 조우영이야? 네. 그러면서 커피 한 잔 주면서 네. 그리고 보내더라.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조우형한테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수사를 무마하려고 네네. 왔는데 그냥 커피 한 잔 줄 테니까 마시고 가. 네. 그러면서 수사를 그냥 정지시켜버렸다. 네네. 뭐 이런 얘기죠. 네네. 그래서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 커피. 그러면서 마침내 대장용 몸통은 윤석열. 이래가지고는 마치 우리나라가 망한 몸통 이유는 안중근이라고 이완용이 떠드는 거 비슷한 그렇죠. 지금 이런 진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딴 거 다 거두절미하고 조우형 본인이죠. 네. 조우형 본인이 가서 이른바 검사 조사를 받았고 네네. 커피를 얻어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도 조우형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 조우형 그때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신한은행 인터뷰를 보면은 당사자 네. 그 당사자에 대한 저 인터뷰나 네. 취재는 싹 빼놓고 없어요. 그냥 제3자 들었다. 근데 이런 경우는요. 우리 예. 저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이건 기자가 아니고요. 네. 일반인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인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의혹이 직접 당사자한테. 연관이 있는 당사자한테 물어서 확인을 하는 거지.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카더라만 그런 걸 갖고 네. 어떻게 일반인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전파하겠어요. 그렇죠. 하물며 지금 언론노조 위원장도 지내고 잔뼈깨나 굵은 신앙님이라는 사람이 네네. 또 저 김만배라고 이렇게 뭐 재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어떻게 세상에 이런 민감한 내용을 네네. 당사자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은 게 못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안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갖고 그래놓고서는 마치 그 당사자는 뭐 윤석열 검사의 커피만 접대받고 네. 윤석열 검사는 수사를 무마했다는 식으로 네네. 이렇게 인터뷰가 나갔고 네네. 이거를 그 당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쪽에서 네. 어떻게 이 인터뷰 하는지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았는지 바로 막 퍼뜨리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맞습니다. 그것도 참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 네.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말도만 헷갈립니다. 네. 이런 일들이. 네. 타임라인을 쭉 보면 네. 바로 김만배가 남욱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프레임을 바꿔야 되겠어. 즉, 이게 지금 이재명 네. 도지사에게 완전히 그게 다 드러날 것 같아. 덤태기 쓰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과 국힘 쪽으로 바꿀 거야. 야. 이제부터 언론 작업을 할 거야. 라고 남욱에게 네. 얘기했다고 남욱이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네.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신앙님과 만나서 네. 그때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저 조우영 커피 누가 탔어? 윤석열이지.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고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타임라인을 쭉 보면 이렇게 둘이서 가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다음날부터 바로바로 이게 언론 아까 저기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오고 네, 실시간 또, 중계되죠. 예, 네. JTBC 또는 네. 뭐 오마이뉴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비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빌드업이 돼서 결정적으로 네. TV 토론에서 네. 공격을 하는 어떤 소재가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법정에 네네. 바로 그 당사자, 딴 사람 다 필요 없어요. 결국 커피 타서 마신 사람은 조우영 본인 아닙니까? 네. 조우영 본인이 딱 잘라서 오늘 얘기했어요. 네. 검사가 2011년 윤석열 당시 검사한테 조사받은 적 있습니까? 하니까 조우영 씨가 없습니다. 네. 윤석열 검사 그때 만났나요? 증인이 윤석열 검사가 증인한테 당신이 조우영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하니까 없습니다. 커피 믹스 타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분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커피 하는데 네. 그거는 주인 검사인 박모 검사가 이 네. 사람 또 난 기억이 잘 난다고 왜 덩치가 좋고 잘생겼다. 네네.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은 근데 언급조차 안 된 거다. 네. 그래서 그때 조사 받으면서 커피 마신 적이 있는데 그 윤석열이 타준 게 아니고 네네. 박 검사가 타준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확실한 네. 그 사실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오마이뉴스 지금 제목이 저는 정말 분노를 했어요. 뭐라고? 오마이뉴스 이 기사를 이 기사를 네. 보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누가 커피 타줬나가 왜 중요? 윤석열 검사만 아니라는 조우형. 무슨 내용입니까? 네. 아니 누가 타줬는지가 뭐가 중요해. 그때 당시에 윤 검사를 포함해서 다 부산저축은행 검사였어. 딴 검사가 하더라도 이건 무마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뉘앙스로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네. 아니 그때 당시에 정말 프레임을 그렇게 찼어요. 누가 커피를 타줬나가 범인이다. 아니 그럼요. 이재명 입에서 그랬어요. 이재명 입에서 네. 왜 커피 타줬어요? 그 말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계속 민주당은 자 윤석열이 타줬다. 그래서 네. 몸통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지금에 와서는 네. 누가 타줬느냐가 왜 중요해요? 네, 이거 보면은요. 예. 딱 이런 거죠. 오늘도 트럼프도 보니까 네네. 어저께까지는 자기 당선이 의심스러워서 그랬는지 펜실베니아를 비롯해서 경합주에서 광범위한 지금 개표 부정이 예. 표가 도둑질이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랬는데 지금 본인이 거기서 이겼잖아요. 예, 부정선거. 어디 갔나? 그럼 부정선거 어디 갔어? 부정선거 어디 갔어? 이기면 합법선거. 네네. 지면은 부정선거. 여기도 네. 똑같아요. 어휴. 지금 보니까 네. 가짜뉴스 퍼뜨릴 때는 커피 타준 게 중요하다. 커피를 네. 타준 게 무슨 의미냐? 네. 거기서 이미 윤석열은 미리 로비를 받고 네네. 그래서 조호영 오니까 특별 대접을 해줬다. 네네. 특별 대접을 해준 것이 바로 커피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커피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와서는 또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 바로 커피 때문에 조사도 안 하고 커피까지 타주는 대접을 해서 네. 돌려보냈다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커피라는 소재를 굉장히 그 사실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쓴 거예요. 네네. 이제 와서 그게 정면 반박당하자 가장 중요하게 써놓은 연결고리를 하루아침에 버렸는데 이러면 정말 그 신빙성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 최소한의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정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짓을 주로 많이 하는가? 조폭이나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지금 오마이뉴스도 언필칭 언론이라는 데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네. 커피 하다가 이건 뭡니까? 커피 시켜놓고 커피 나왔는데 돈 안 내고 도망가는 거 비슷한 거 아닌가? 네, 진짜. 커피 도둑 잡아라. 오 마이 갓.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은 당시에 커피 장사 얼마나 많이 그럼요. 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커피를 팔아댔습니까? 돈도 안 받고 아주 뭐죠? 커피를 팔아댔으니까. 지금 정말. 그런데 이제 그 커피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조우형이 이미 검찰에서 진술도 했고 그 진술했다라고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네, 이제 네. 재판정에서 해당 사안을 자신이 선서도 하고 증인으로 이야기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핵심이지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몸통으로 다시 되치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작이 있었느냐를 그렇죠. 이 발언으로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마이뉴스를 포함해서 또 이 좌파 진영들은 이게 웬 죄냐 하면서 재판부가 계속 따져 묻는다. 네. 그러니까 공산당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무관하고 외려 성남시 이익을 위해 마치 공산당처럼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은 사람이다라는 프레임. 네. 바로 이것도 기가 막혀요. 신앙님과 그다음에 김만배가 만나서 인터뷰한 바로 그 전날에 네. 그 전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죠?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딱 하고 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을 쌓았습니다. 네, 네, 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공산당 얘기를 먼저 해요. 네. 아, 근데 나는 그 사업자들이 날 공산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는 이익을 환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날 김만배와 신앙님은 바로 공산당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통속이다. 그렇죠. 완전히 짰다.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고 예. 또 그다음에 양자 간에 그 치고받고 계속 이어가는 그 스피드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그 허위 뉴스 공동체? 네. 뭐 그런 거 비슷하죠. 그래서 오마이뉴스를 포함해서 근데 이 지금 계속 그 재판부가 이제 검찰에 대해서 공산당이라는 건 지금 자꾸 끌고 들어오는데 명예훼손의 죄에 정확한 어떤 그 기소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네. 그걸 갖고 거봐라. 판사가 지금 이게 원래부터 지금 죄가 안 되는 걸 갖다 억지로 한다라는 식으로 좀 부풀려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공산당 소리는 딴소리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의도로 했느냐. 네. 뭐 한마디로 엄청나게 국고를 환수했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국고로 환수한 것인지 그렇죠. 뭐 딴 데로 환수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고요. 예. 그것보다는 왜 이분들 주변에 이렇게 경기 동부 연합이나 이런 사람이 많이 판을 치는가. 네. 뭐 그러니까 공산당 소리가 나온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좀 본인을 반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의 관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 네. 왜냐하면 물론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천화동인 6호의 네. 소유주로 밝혀집니다. 네. 하지만 그 당시에 대장동은 아직 태동도 안 됐어요. 그럼요. 태동도 안 되고 마치 이게 저기 같아. 터미네이터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네. 터미네이터가 원래 미래에서 오잖아요. 그래갖고 그 미래의 전사를 이제 임신도 안 했는데 연애하고 있는데 네. 와서 당신들은 결혼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그 아이가 미래의 어떤 그 AI 로봇들과 대항하는 전사가 되므로 미리 죽이겠다. 뭐 이런 스토리처럼 아니, 그때 여겼어요. 당시에 보면 이제 대선 6개월 남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당내에서는 어쨌든 힘겹게 또 누구야, 누구죠? 이낙연 네. 후보하고 이제 겨루고, 네. 이런 상황이니까, 뭐 앞뒤 안 가리고, 전후좌우 안 보고, 일단 무조건 맞고 봐. 네. 이런 거 딱 보니까는 이제 굉장한 무리수가 나온 거고요. 네. 이제 그 무리수가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 왜 하나 더 있죠. 최재경 녹취록 기억하시죠? 네, 있습니다. 예, 네, 최재경 녹취록과 관련돼서 네. 허재현 기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 허재현, 봉지욱 이 두 네, 사람 네, 기억하시죠? 네. 허재현이라는 사람이 이걸 갖고 굉장히 뻥튀기를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최재경 녹취록은 최재경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네들끼리 가짜로 했어. 그렇죠. 다른 그렇죠. 민주당 당직자랑 뭐 해서 몇몇이 그렇죠. 마치 최재경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처럼 해서 그거 윤석열 검사가 맞아 그거 다 봐준 거야. 이런 그렇죠. 식의 말을 녹음을 해갖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허재현이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를 했어요. 이거 지금 그 부분만 따서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갖고 가 버렸다. 그러므로 이건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법에서. 네. 예. 사실 최재경 그 양반이 아니죠. 딴 아니죠. 사람이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죠. 네네. 최모 씨를 최재경 중수부장이 좀 조작해가지고 네. 이걸 기자한테 전파했고 기자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걸 알면서도 네, 이제 이런 건데 참 이런 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기자들이 취재할 때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른바 야마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네. 내가 이제 뭔가 보도하고 싶은 그 주제 네. 그거로부터 벗어나면은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근데 그때부터는 취재가 아닙니다. 그건 취재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야박이나 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취재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그 이른바 야마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저거구나. 그쪽으로 이제 드러나는 증거에 맞게 바꿔야 돼요. 아니면 취재를 포기하든지. 버려야죠. 그거 버린다고 꽝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맞는 거죠. 이거는 뭐 언론인이 뭐니 할 필요도 없고요. 일반인들의 상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한 사람 있잖아요. 봉지욱인가? 이 사람이 네, JTBC인데 네. 조우형하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조우형을 취재했더니 조우형이 아니야 그거 나 저 윤석열 만나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박모 검사가 나한테 커피 타줬어 라고 했는데 그걸 묵살해 버립니다. 그렇군요. 보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스크 단계에서도 그것을 필터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자가 자기가 다 취사 선택해갖고 사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이 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던 그렇군요. 기자도 있습니다.
후배인데 참 이게 기자. 제가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예, 드릴 말씀이 예. 없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그렇군요. 없습니다. 아, 예. 진도 나가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네. 이상한 저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신앙님과 그 다음에 신앙님 사실 저는 같은 저 그룹의 대선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네. 당시에 상당히 가까웠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데 이분이 좀 놀라운 게 말이죠. 네네. 이런 가짜 뉴스를 하고 그 대가로 이른바 책값을 뭐 1억 6천 얼마요? 1억 6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근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경제신문에 있었잖아요. 네. 서울경제신문에 제가 있을 때 네.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홈매 가게도 네. 그걸 연재를 해서 연재 차분해 나갖고 음. 굉장히 히트했어요. 근데 그게 히트가 되니까 한국경제도 만들고 매경도 뭐 다 만든 거야.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독자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었다고 신앙님이 만들어서 한 권당 5천만 원씩 3권을 판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아니 그게 무슨 저작권이 있습니까? 홈맥도가 다 세상에 다 알려진 건데. 아니 그뿐 아니고 서로 네. 저작권이 있다고 한들 그게 예. 어떻게 한 권에 5천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왜냐면 그게 교보에 팔고 있어요. 그 5천만 원에?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아니요. 2만 얼마. 아니, 2만 8천 원인가 팔고 그럼 그 있습니다. 책은 2만 원에 팔아야지. 예. 아니면 판권 전체를 줬다. 그럼 김만배가 만들어서 교보에 지금 공급하면서 독점 공급을 로열티를 하면서.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 경우에도 예. 과연 그 정도 선인세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책 한 권당 그렇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부끄럽습니다. 네, 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쨌든 뭐가 밝혀져야 되느냐? 이건 드루킹보다도 더 나쁜 사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미리 딱 짜놓고 6개월을 기다렸다가 바로 선거 전전날에 딱 퍼뜨려서 그러니까, 이틀 동안 어마어마한 그 문자를 보내서 유통을 시켜놓고 네. 문자를 유통시켜놓고 뒤집어 버리겠다라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네. 다음 대선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그럼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벌백계 해서 네. 다시는 이런 야바위가 네. 이런 자행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커피 얘기로 시작했지만 이런 정말 이 언론을 조작을 해서 여론을 네. 조작을 해서 민주주의의 선택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그리고 그럼요. 자기네들의 정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 언론 조작을 하는 행위는 네. 진짜 단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이재명이 흔들흔들 휘청휘청 불안불안 네. 하다 보니 네. 민주당 내에서 네네. 김동연 지사가 요즘 조금 바쁜 것 같아요. 엄청 바쁘죠. 네. 예, 그런데 좀 전에 이제 단독 기사 문화일보 단독입니다. 네. 극비 회동 네. 이런 제목 아주 섹시하잖아요. 네. 극비 회동. 그렇지, 예. 그렇지. 김동연이 지금 그 유럽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네. 출장을 갖고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을 방문해서 반도체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라는 거를 한답시고 이제 갔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날 행정이 지금 김동연 돌아와 있어요. 네, 돌아와 네, 있는데 네. 그 일정 속에서 문화일보가 뭘 발견했느냐? 독일이 마지막이었는데 지금 독일에 누가 가 있어요? 김경수가 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김경수를 만났다라는 걸 네. 문화일보가 확인한 겁니다. 극비리에? 극비리에 네. 만났다. 전혀 그 일정이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확인을 요청하니까 경기도가 네. 우리 지사님께서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유럽을 출장을 다녀오시고 왜 있잖아요. 그 공무원 특기에 그 시선 돌리기, 뭐 딴소리 하기, 참 이런 얘기 있죠. 공무원이 자기가 안 한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 게 300까지도 넘는다면서요. 이런 그래요? 거죠. 뭘 해야 되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위에서 네, 지시를 했을 네. 때, 왜 선출직 지사가, 시장이 네. 지시를 했을 때,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안 하겠다. 안 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안 할 겁니다. 네. 두 번째, 해당 부처에 지금 바로 넘기겠습니다. 아, 안 할 겁니다. 이 사건은 공중에서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듯이. 네. 이게 300가지가 넘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 어공들이 가서 네. 배우는 게 첫 번째, 그거부터 배운대요. 300가지 버전.
어찌됐든 다시 네. 돌아와서 그래서 그 경기도에 물어봤더니 딴소리만 주창했답니다. 네. 딴소리만 주창했다는 건 뭐야? 확인했다는 거죠. 만났다는 거죠. 아. 안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아닙니까? 사실 안 만났으면 그런 일 없으면 예, 얘기해야 예. 되는데 딴 예. 일로 말을 예. 돌렸다는 건 예. 만났는데 말할 순 없어 이런 예,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김동연도 똥줄이 탔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안에서 혼자 하기에는 네. 굉장히 지금 애매하다. 네. 그래서 김경수한테 네. 너 언제 돌아오니? 너 지금 꿈이 뭐니? 어디까지 할 거니? 나한테 좀 넘길래? 뭐 이런 교통 정리를 한 거나 내가 하고 다음에 네가 할래?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뭐 그렇죠. 그래서 네가 부산 경남을 좀 정리해 주면서 나한테 좀 이렇게 어떻게 안 되겠니? 자, 그런 의미가 네. 이 사람이 지금 기사들을 보면 이거 사상 첫 전직 국회의원 2명을 도정 참여시켰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에? 네네 경기도의 그 저기로 그런데 보니까 네. 윤준호라는 사람이 20대 국회의원이었대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을 정무수석 자리에 내고 네. 또 부지사 자리도 바로 전직 국회의원을 했다고 합니다. 고영인이라는 고영인. 분이에요. 근데 네. 보니까 정무수석 있잖아요. 네. 정무수석이 누구죠? 윤준호가 부산 해운대 을 출신이야. 아 부산. 네네. 네. 그러니까 물론 경기도가 온갖 곳에서 전부 다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하필이면 그러네요. 그렇죠. 김경수를 만나고 김경수 부산 만났는데 출신을 부산 인정한다는 출신인, 건 좀 심상치 않네요.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으로 냈다.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뭐예요? 친문, 그렇죠. 학살당한 비명, 관에서 있는 사람들 맞아요. 밭뚜껑 다 열어주고 경기도로 모여 이런 분이 양산박처럼 그렇죠? 전부 모여 우리 도모해보자 했는데 지금은 콕 집어서 핀셋으로 하고 있다. 부산 출신. 부산 출신 해운대. 왜냐하면 민주당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을 빼고는 다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부산 출신 민주당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아니 대통령이 된다라고 네.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 대한 게 애정이 지금 최근에 기사가 2개가 나왔는데 부산일보가 낸 기사가 이거예요. 부산일보. 부산 뭘 했다? 부산은 지금 민주당 완전히 내분이 일어나서 엉망진창이 됐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더민주혁신회의가 네. 그 금정구 네, 네, 선거. 후보를 네. 막 그냥 밀어붙였대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밀어붙였. 김예진가 뭐 떨어진 그런데 사람. 어쨌든 떨어진 예, 사람. 예. 그런데 기존에 부산이 더민주혁신이랑 상관없잖아. 네, 네. 이재명이랑 상관없어요. 네. 부산 경남 자체는 그렇죠, 부산 그렇죠. 경남 자체에 어쨌든 맹주가 없어서 그렇지 뭐 이 PK 쪽 그 라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이번에 완전히 화가 난 거야. 네. 그래갖고 결과도 망한 거니까. 그래갖고 그 당협위원장이 지역위원장인가 어쨌든 네. 뭐 사표를 던지고 네. 막 그냥 뭐 서로 충돌을 하고 아, 있다. 근데 두 네. 번째 기사는 뭐냐면 이재명의 고심 커진다. 뭐냐면 부산 경남이 자기하고 이제 완전히 괴리됐다는 게 점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선거 결과로. 자, 한 번 음. 문재인이 가서 폭망했잖아요. 네. 부산 말아드셨잖아. 네. 맞죠. 낙동강 벨트 서부까지 작사를 냈잖아. 그쵸. 동부를 넘봤는데 동부 침을 흘리다가 보니까 서부까지 완전히 네. 폭망을 네. 했잖아. 네. 이번에는 이재명이 갔어요. 네. 금정구에 또 폭망했죠. 이재명도 폭망을 한 그러네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러네요. 부산 똥줄이 타겠는데? 부산 경남을 예.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렇게 아. 고민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어떤 정권이에요? 대주주는 호남이지만 그렇죠. 부산 경남을 그렇죠. 어떻게든 갖고 와서 부산을 먹는 자가 대통령이 되는 정당이죠. 영남이라는 TK와 PK의 전체 구도를 갈라치기. 그쵸. 영남은 TK는 어차피 안 안 되잖아. 되고. PK의 일부라도 내가 뜯어오면 네. 영남을 갈라치기 할 수 있다. PK와 그쵸. TK로. 네. 영남이 TK와 PK가 손을 잡고 한 영남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되면 그쵸. 필패다 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이재명은 PK에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김동연으로 김동연이 섭섭해. 김동연 오늘 주인공인데 독일까지 가서 네, 만나고 왔는데 네.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민주당 신산김이라고 하는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중에 김경수, 김부겸이 다 부산이에요. 김경수, 김부겸 TK. 대구구나. 대구야, 대구. 그러네, 대구 그러네. 시장 나왔어. 어쨌든 그 영남 쪽이잖아요. 영남, 그렇지. 그렇게 놓고 보면 김동연 입장에서는 똥줄이 타겠네요. 똥줄이 타지. 예. 그래서 김경수 만나고 저 정무수석 부산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소통 수석이라고 예, 해서 예. 소통 쪽을 누굴 맡겨? 김부겸 보좌관을 맡겨. 아. 김부겸 보좌관을 될 거예요. 누구지? 손준혁.
아, 저기에요.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 예, 예, 예. 또 그쪽을 또 인맥이 있으시구나. 예. 아마 한청년에서 뭐 했을 텐데 한청 의장이었나? 손준혁 씨가 맞는구나. 손준혁이를 지금 경기도에 데리고 와요. 아. 그러니까 부산 출신의 국회의원을 데리고 오고 김부겸 보좌관 출신을 데리고 오고 하면서 너무 웃기네. 더민주혁신회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강의원이 네. 지금 리더예요. 알아요. 한청년 근데, 의장. 예, 한청 의장 출신. 근데 지금 김부겸은 손준영이라고 하는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잡. 네. 아, 재밌네요. 재밌죠, 구도가. 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한청년의 몰락이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막 왜 오리가 물 밑에서 팍 파닥파닥 네. 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네. 그 파닥거림이 김동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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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으로 네. 엄청 파닥파닥거리는데 그러네요. 아, 그렇구나. 엄청 헤엄치고 있죠 지금 김동연. 그리고 지금 김현건 경제부지사가 사의를 표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네네. 김현건 씨가 친명 라인이에요.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이거예요. 자, 수도권에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그쵸. 여기는 국힘은 없잖아.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 경기도에. 네. 그런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그만둔 다음에 대권에 나오면서 김동연한테 준 거야. 그러네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어. 저기가 누구지? 라인들이, 그렇죠, 친명들이. 그렇죠. 나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내가 안 돼? 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김동연하고 딱 손을 잡고 왜 이재명이 봤을 때 김동연은 에이 그냥 저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차라리 야심 있는 친명보다 김동연 지금 어리버리하고 그러네. 우습게 본 거지. 그래갖고 이게 욕심이 있어 뭐 늙은 보이지만 출신이고 뭐 알겠어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딱 하나 약속을 받아낸 게 너 내가 심어놓은 사람 건들지 마 였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심어놨거든. 네, 네. 아무리 대선 후보고 뭐 민주당이 뭐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네. 걔네들 다 못 갖고 와. 워낙에 경기도 아시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네. 사이즈가. 네.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꽂아 넣었으니까 걔네들 한 번에 자르지 마. 네. 알았지? 네. 한 거예요. 그런데 자르기 시작한 거지. 왜? 이재명이 이제 곧 갈 거거든. 그리고 그 김동은이 왜 네. 법과 관련해서 네. 현재까지 발견된 건 얼마입니다라면서 네. 이거 마치 다 실드 치듯이 실수를 했잖아요. 네, 고소할 겁니다. 아니, 다 경찰에 넘길 겁니다. 네, 이렇게 네. 얘기했죠. 그거 일부러 그런 건가 봐요. 당연하죠. 엿먹으라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또 이게 한평생 공무원만 하는 네. 사람이 법카나 혹은 네. 왜 업무 추진비 이런 것 네. 빠삭해요. 네. 더군다나 나라의 국가를 지키던 사람인데. 그렇죠. 경기도에서 법카가 어떻게 되는 걸 딱 들어가서 딱 보면 아미다지. 근데 김동연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니까 김부겸도 조금 꿈틀꿈틀. 김부겸 꿈틀꿈틀거려요. 대놓고 사실 김부겸이 원래 착한 무슨 이미지잖아. 네네. 그 착한 아저씨 이미지잖아. 네네. 그래갖고 몇 가지 지금 그리고 약간 인터뷰- 이재명 꼬목 이미지로 이번 선거에서 살짝 낙인이 찍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선대위원장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왜 굳이 거기 그치. 이거 하기 싫은 거 얼굴 내색하고 네. 나 이거 하기 싫어. 뭐 이거 얼굴에 줄줄 써 있어. 그러면서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얼굴 비추는 느낌이었거든. 맞아요. 그런 짓을 하면 사실 그 자가 발전이 안 돼요. 네, 네, 나중에 네. 이제 기록이 남지. 그런데 지금에서야 인터뷰해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장외투쟁 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거 아니다. 이번에 장외투쟁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한 번씩 하네요 또. 그렇지. 근데 이게 뭐냐면 좀 이렇게 반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웅얼거리는 느낌이야. 그러네. 반향이 없어. 그러네. 그리고 국민일보 인터뷰에서도 제1야당이 대통령 탄핵 쉽게 꺼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워낙에 일관되게 싸우거나 그렇죠. 아니요 그렇죠. 진짜 뭐 이렇게 배수진을 치거나 아니면 김부겸이 뭘 못했어요? 사람들을 살려냈어야 됐어. 그렇죠. 임종석을 살렸어요. 학살 당하는 순간순간에 이거 진짜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그러냐? 민주당이냐. 다른 해당 당사자가 하는 것과는 또 다르잖아. 김부겸이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하고선 지금 이렇게 저 무슨 훈수두시 탄핵 쉽게 꺼내면 안 돼요. 장애투쟁하면 국민들이 뭐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웅얼거림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아니 밖에서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당내 민주화도 못하는 놈이 무슨 대한민국 민주화를 얘기해. 니네 그렇지. 당이나 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어디서 민주투사 흉내를 내. 니네 당이나 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아시다시피 정치는 뭐예요? 들고 남이 뚜렷해야 돼. 그쵸. 들어갈 때 이거 깨지더라도 이건 진짜 이게 네. 내 페이스다. 내가 피를 철철 흘리는 게 막 즐거워야 돼. 그치. 내 얼굴에서 피가 나네. 드디어 성공했다. 그러고 이제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네. 맞을 때 제대로 네. 얻어맞고 네. 이게 들고 네. 날 땐 또 확실하게 네. 나오고. 네. 근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네. 낄 때 안 끼고 그러니까 낄 때 절대 안 끼고 뒷북치고 있어. 내 몸에 피 안 돼 절대 나는. 그러니까요. 피 안 나. 전쟁 다 끝나니까 갑자기 칼 들고 나와가지고 어딨어? 다 죽었어 임마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부겸이 안 돼. 어쨌든 그러네요. 안 되는데 뭐 이 삼김이 합쳐서 얼마큼 나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은 사실 김동연은 자기 저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 경기도라는. 그렇죠. 아무래도 지자체니까 경기도는 베이스 경기도가 캠프가 큰 있고. 데니까 좀. 그러니까 반도체 핑계 대고 김경수를 만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외국을 나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또 자기 캠프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그 여러 층위에 네. 또 이제 PK와 네. 또 이제 뭐 TK 막 이렇게 네. 쭉쭉 끌어당기면서 전체적으로 진영을 갖추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김동연도 김경수도 김부겸도 지금 11월 달을 지켜보고 고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비명 행사, 친명 횡재할 때 네. 사실 입쪽 다물고 아무것도 못했던 이분들 모여가지고 그냥 그렇죠. 민주화를 위한 쫄보 협의회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민쫄협을 추천드립니다. 예. 이거 회장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이 독재 정권에 맞서 우리가 대단하게 싸운 것처럼 하지만 이런 것들에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거든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정치는 기싸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임종석은 절대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때 당시에 이 공천 파동 때 공천에 싸웠어야죠. 잘렸는데 나가잖아요. 난 나가겠다. 그 자기 지역구에 나가겠다. 그때 뭔가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제가 뭐 끝까지 한번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떻게 고려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순간 얘는 끝난 거야. 거죠. 그냥 끝난 거야. 끝난 꼬리 거죠. 팍 내린 거지. 끝난 거죠. 싸울 땐 싸우고 아니면 나 들어서 때려치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난 끝까지 내가 여기서 참여한 정당 네. 지분이 얼만데 네. 나는 끝까지 공천 싸움을 하겠다. 나를 어떻게 잘라? 뭐 싸우든지. 그러니까요. 그럴 그러니까 때? 이 참 전대협 신화가 안타까운 게 조폭과 손잡은 한 청년. 전대협 몰아내다. 전 그렇게 기사를 쓰고 싶네요. 네, 기사 쓰시지. 아니 그러니까 임종석은 자신 본인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큰 정치인들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우리 그쵸. 세력에 대한 문제였어. 그쵸, 그때는 그쵸. 왜 다 임종석을 바라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요. 임종석은 못 자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홍익표가 네. 저 절친이잖아. 그쵸. 홍익표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지금 너 그러니까 나가라 했죠. 지역구를 뭐 희생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원래 임종석 지역구였는데 홍익표한테 물려줬고 홍익표가 쭉 하다가 다시 이제 내놓죠. 자기가 난 강남 가겠다 대의였잖아. 네. 나는 홍익표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네. 강남 가서 죽겠다. 근데 죽을 테니까 이 지역구는 원래 주인한테 다오라고 네가 해라. 하면서 사실 위에 이재명한테 네. 사인을 줬고 이재명한테 네. 잘 보였잖아요. 그쵸. 어쨌든 나쁘게 보이진 않았으니까. 그러고 갔는데 그렇다면 친구의 어떤 그런 그 결기가 그럼요. 있고 또 다 잘려나가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어. 그러면 임종석은 그때 내 지역구를 사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잘려나간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때 얘기를 맞네요. 했어야 돼. 맞네요. 그게 자신의 운명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 배반한 거야. 저한테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번에 계기면 다음에도 못 나가잖아요. 예.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징징대고 네. 울음을 울었으니 그러니 참 꼬라지가 저 꼬라지지. 안타깝습니다. 네네. 예.